서울 강남의 오래된 주택가, 낡은 담벼락 사이로 새로 짓는 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인테리어 일을 하는 청년 박도연. 그의 손은 늘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먼지, 철근의 냄새가 몸에 밴 사람이었죠. 그날도 도연은 하루 종일 무거운 자재를 나르며 마당의 벽체를 손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대문 쪽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고운 목소리에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유나. 이 집에 새로 들어오실 분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 집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정갈한 도시락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저희 사모님께서 공사하시는 분들 고생 많다고 식사 좀 챙겨드리라고 하셔서요.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도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런 걸 굳이. 사람이 하는 일엔 다 땀이 있잖아요. 그 땀을 존중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 말에 도연은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한참 만에 고개를 들어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두 사람. 그날 이후 유나는 종종 공사 현장에 얼굴을 비쳤습니다. 무언가 핑계를 대며 물을 건네고 작업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단정했고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그녀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모두 퇴근했지만 도연만 남아 마감 도면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유나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병 하나. 이렇게 비 오는데 혼자 남아 계세요? 오늘 중으로 끝내야 해서요. 납품일이 내일이라. 유나는 보온병을 내밀었습니다.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유자차예요. 고맙습니다. 그의 손끝과 그녀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따뜻한 분이 있나 싶네요. 그냥 누군가의 하루가 덜 외로웠으면 해서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빗속에서도 흰 우산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손끝의 온기, 그리고 말투까지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안 돼. 넌 공사장 인부야. 저런 사람은 다른 세상 사람이야. 하지만 마음은 이성보다 솔직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깊어지는 대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유나는 공사장 한쪽에 앉아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도연 씨는 왜 이 일을 하세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젠 제 손으로 무언가를 세우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니까요. 그럼 꿈이 있으시네요. 집을 짓는 사람보다 인생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나는 그 말을 오래 곱씹듯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투는 거칠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도연에게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어딘가엔 늘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냥 가정부일 뿐인데 그가 날 재벌가 딸로 믿고 있잖아.
그녀는 한 번쯤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말했습니다. 유나 씨는 참 특별한 사람 같아요. 제가요? 뭐랄까, 가진 게 많아도 남을 챙길 줄 아는 사람. 그 말에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너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유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려한 집, 깨끗한 유니폼, 그리고 거짓으로 포장된 자신. 이건 잠깐뿐이야. 곧 끝낼 거야. 하지만 다음 날이 오면 또다시 거짓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도연 앞에서만큼은 자신이 재벌가의 딸인 척해야 했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자신이 같은 세상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고백. 며칠 후 공사가 마무리되던 날, 도연은 용기를 냈습니다. 유나 씨, 일 끝나고 잠깐 시간 괜찮아요? 네. 이 근처에 작은 국수집 있는데 같이 식사라도. 유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식당 안은 허름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둘은 국수를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데 처음 와보네요. 전 자주 옵니다. 값싸고 맛있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끔은 이런 곳이 더 좋네요. 사람 냄새가 나요.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다를 거야. 세상과는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는 그때부터 유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신분, 그 집안의 부,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그녀의 진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거짓 위에서 겨우 숨쉬고 있다는 걸. 재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저택의 공사가 끝나고 도연은 다른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유나로 시작해서 유나로 끝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미소, 그리고 유자차의 향기. 그 모든 것이 그의 기억에 깊이 남았습니다. 유나도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저택의 마당을 쓸며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은 어디서 일하고 있을까? 하지만 운명은 묘하게 그들을 다시 엮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저택에 추가 공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인테리어 보수팀의 책임자 이름에 유나의 눈이 멈췄습니다. 박도현. 그녀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그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유나 씨. 정말 다시 보네요. 그녀는 긴장된 듯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피부, 굳은 손, 그러나 여전히 부드러운 눈빛.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유나는 여전히 그 집의 일을 돌보며 도연의 현장을 도왔습니다. 물통을 나르고 서류를 건네며 눈빛으로 짧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주인댁 따님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제는 거짓을 끝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향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작업이 끝난 저녁, 그는 말했습니다. 유나 씨, 나 요즘 일만 하니까 사람이 메말라가요. 근데 당신 보면 이상하게 숨이 트여요. 도연 씨, 이건 농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말이 두려웠습니다.
나는 가정부야. 당신이 아는 나, 그건 다 거짓이야. 하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요. 프러포즈. 며칠 후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친 밤 그는 작은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값비싼 건 아니었습니다. 작은 보석 하나, 그러나 그에게는 전 재산의 절반이었습니다. 이 반지 꼭 당신 손에 끼워주고 싶어요. 그는 그렇게 혼잣말하며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 주말 그는 유나를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하얀 커튼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유나 씨, 나 결혼 생각 있습니다. 유나는 놀란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을 만난 이후로는 하루도 그냥 스쳐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일까요? 그럼요. 나한테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값진 사람이에요. 며칠 뒤 유나는 도연을 재벌가 별장으로 초대했습니다. 별장은 웅장했습니다. 대리석 계단, 고급 조명, 값비싼 예술품들. 도연은 그 앞에서 위축됐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내가 설 수 있을까? 그날 그들은 별장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은은히 비쳤고 유나의 옷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너무 괜찮아요. 비싼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에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기다릴게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이라면. 진실의 발각.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우연히 재벌가 저택 앞 골목에서 유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급 세단에서 내린 중년 여인에게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하얀 앞치마, 손에는 세제 얼룩이 남은 고무장갑. 그 순간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재벌집 딸이 아니라 그 집의 가정부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했던 말들, 소개해준 가족이라던 사람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의 모든 말이 허상이었다는 사실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밤새도록 그는 술을 마셨습니다. 작은 원룸 천장에 반쯤 비친 네온 사인 속에서 유나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잔을 던지자 벽에 금이 갔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나를 조롱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복수의 시작. 며칠 후 도연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다시 일했습니다. 유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를 찾아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바쁘죠? 그 집 리모델링 끝났어요. 그녀의 눈빛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끝낼 때가 된 것 같아. 그날 밤 도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재벌가의 오래된 별관 리모델링 계약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공사 책임자는 바로 자신. 유나는 여전히 그 집의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현장 도면을 손에 쥐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거짓말로 세상을 꾸밀 수 없어. 언젠가는 무너져. 며칠 뒤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유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도연의 시선은 냉정했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도연 씨, 저 말해야 할 게 있어요. 이제 와서 뭘 말하겠다는 거지? 처음부터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봐주길 바랐어요. 내 신분이 아니라 나 자체로요. 그럼 왜 거짓말을 했지? 당신이 재벌집 딸을 좋아했으니까요. 나 같은 사람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넌 내 마음을 이용했어. 사랑을 장난으로 만든 죄를 잊지 마. 복수의 완성. 시간이 흘러 공사는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사에서 갑자기 공사비 불법 정산 문제가 터졌습니다. 책임자는 도연으로 지목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그는 분노했지만 이미 서류는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유나가 있는 재벌가의 내부에서 누군가가 손을 쓴 것입니다. 도연은 사무실을 나와 마지막으로 회사를 돌아봤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고되고 공사비 횡령범으로 몰린 자신을 바라보며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는 공사 현장의 CCTV 백업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장부를 바꾼 시점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속에는 유나의 상사이자 재벌가의 장녀 윤세린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유나가 아닌 그녀의 주인이 모든 걸 설계했다는 것을. 차갑게, 완벽하게, 아무도 모르게 무너뜨려야 해. 진실의 폭로. 며칠 뒤 도연은 유나에게 익명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내일 밤 9시 별관 창고로 와.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국 약속된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도연 씨, 당신이 한 거예요? 그래. 하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왜 이런 일을? 널 원망하지 않아. 넌 도구였을 뿐이니까. 그는 USB 하나를 꺼내 그녀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안에는 재벌가의 불법 공사 내역과 내부 회계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직접 기자에게 넘겨. 내가 거짓을 택했으니 이번엔 진실로 갚아.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난 이미 끝난 사람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 선택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전국 뉴스에 윤세린의 불법 회계 조작과 하청업체 착취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한순간에 재벌가는 언론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유나의 선택. 며칠 뒤 유나는 다시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 사람들은 벌을 받을 거예요. 아니, 아직 하나 남았어. 뭐가 남았다는 거죠?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널 용서하는 일.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지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우리가 나눈 건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었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죠? 진실을 끝까지 지켜.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야. 유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유나는 모든 죄를 자신이 덮었었습니다. 내가 넘긴 거예요. 모든 자료는 내가 훔쳤어요. 그녀는 경찰서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 집의 가정부이자 사랑을 거짓으로 시작한 죄인입니다. 용서의 시작. 비 오는 새벽, 도연은
오래된 공사 현장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윤세린 회장 일가의 횡령 혐의가 인정되며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내부 자료를 제보한 가정부 윤아 씨는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윤아는 모든 걸 자신이 한 일로 뒤집어 썼습니다. 그녀는 다시 거짓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거짓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윤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 왜 그런 짓을 했지? 당신은 복수를 완성했잖아요. 난 그 끝에 남은 죄를 가져간 것뿐이에요. 그건 내 죄가 아니야. 그럼 당신의 죄인가요? 침묵이 긴 복도로 흘러내렸습니다. 윤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그게 내가 바란 전부예요. 그녀는 조용히 손바닥을 유리창에 댔습니다. 도연도 천천히 손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손 사이엔 차가운 유리 한 장이 있었지만 그 너머엔 미묘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간이 흘러 윤아는 모범수로 조기 출소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잊었고 재벌가도 몰락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마을의 작은 인테리어 가게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문에는 도연 인테리어라는 글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퍼졌습니다. 손님이신가요? 낯선 직원의 목소리 뒤로 도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그래, 많이 변했군. 당신도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컵 2개를 꺼내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다시 누굴 믿을 수 있을까 싶었지. 하지만 일은 계속돼야 하더군. 당신답네요. 넌 어떻게 버텼지? 매일 벽돌을 쌓는 꿈을 꿨어요. 무너진 마음을 하나씩 올리는 꿈. 윤아는 테이블 위에 작은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그 안엔 한 장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 둘이 함께 웃던 그날 공사 현장의 사진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져도 기억은 건물처럼 남아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편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서로 용서하자. 복수도 슬픔도 여기서 끝내자. 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린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어요. 그 순간 매장 밖에서 햇살이 스며들었다. 유리창을 타고 들어온 빛이 두 사람의 손 위에 닿았다. 장우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로 끝났군. 아니요. 윤아가 말했다. 이제야 시작이에요. 그녀는 매장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그의 얼굴엔 오랜 시간 굳어있던 미소가 아주 희미하게 스쳤다. 그건 복수의 승리가 아닌 용서의 시작이었다.